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묘한 TV의 허묘한입니다. 참으로 허탈합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경질되면서 문재인 정권은 똑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도무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임대차 3법, 즉 전월세 상한제, 또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작년 7월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자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8억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더 올려받았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전셋값을 앞으로 5% 이상 올려받지 마라 하는 그런 법을 실제 주도한 분이죠. 그런 분이 그 법 시행을 알면서 그 법 시행 이전에 자신은 14.1%나 올렸다는 것으로 잘린 것이죠. 가관인 것은 왜 그런 많이 올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셋값을 5천만 원 올려달라 해서 할 수 없이 올렸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또 국민들 분노를 일으키고 있죠. 전셋값 5천만 원 올렸으면 그 5천만 원만 올리면 되지 왜 1억 2천만 원을 올렸느냐. 게다가 김상조 정책실장의 은행 잔고가 자그마치 현금이 14억 7,300만 원이나 있었답니다. 그 돈으로 올려주면은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결국 거짓 해명을 한 셈이 됐죠. 사실 이 정권 들어서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처음 언론에 나타났을 때는 30년 이상 낡은 바로 이 가방이죠. 이 가방을 들고 나타났고, 힘없는 서민을 위해서 재벌인 삼성은 때려잡아야 된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일약 영웅이 되었던 분인데, 막상 실상을 보니까 돈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위선적인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김상조 정책실장 본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보는 우리가 낯이 뜨거워집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같은 꼴이죠. 임대차 3법 시행 한 달 전에 자신이 그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 받던 것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으로 9.1% 올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작년 9월 시행된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은 인상폭이 자그마치 26.6%에 이른다는 것이죠. 보증금 낮춰줬지 않느냐, 3억에서 1억 원으로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죠. 문제의 핵심은 김상조 정책실장처럼 그 임대차 3법 규제법이 시행된 걸 알고 그 전에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국회의원 배지 밑에 정신 사나울 정도로 뭐 얼룩덜룩한 각종 배지를 주렁주렁 달고 나와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누구보다 서민을 위하는 척, 누구보다 정의로운 척 하던 사람의 맨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죠. 참 가소롭게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고위직들의 이중인격, 윗선적인 행태의 고질적인 반복입니다. 끝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에 살면서 관사 재테크라고 하고, 그러면서 흑석동 개발 정보를 알고 지위를 이용해서 은행 대출을 쉽게 받아서 9억 원 정도 투기익을 간단하게 꿀꺽 하신 분도 같은 맥락이죠. 개발 정보를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목포 땅 투기와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개발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것이죠.
모두 문재인 정권 덕에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얻은 개발 정보를 적절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하지 말라 하고 자신들은 뒷구멍으로 호박씨를 맛있게 까먹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토건 투기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물덩어리요. 자신들만은 깨끗한 척, 자신들만은 정의로운 척, 온갖 위선과 술수로 어리석은 국민을 속이고 또 속이고 울고 먹어 왔다는 것을 이제 종착지에 다다르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뭐라 했습니까? 아직도 자신은 깨끗하고 고고한 척하면서 국민의힘을 토건 투기 세력이라고 적반하장격의 발언을 하는 것을 보니 기도 안 찹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는 이 마스크를 딱 끼고 나와서 또 쇼를 하셨죠. 좀스럽고 민망합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게 퇴임 후에 살 땅을 구하다 보니까 여러 필지 중에 농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대지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이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적게 됐습니다 라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다가갔어야 되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세종시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농지 구입하고 그 땅값이 4배나 올랐다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왜? 그것이 공직의 무게입니다. 그 공직의 무게를 감당하기 싫으면 공직을 맡지 않으면 됩니다. 맡았으면 그 무게를 감내해야 되지요. 윗물의 공직자는 그런 무게값을, 공직의 무게값을 못하면서 왜 신참 구급 공무원까지 전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강제해서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죄인 취급하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손예원 전 의원은 유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 진행 중이고, 하지만 김의겸 전 대변인은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직을 선고받아 국회의원까지 되었습니다. 직위를 이용해서 투기익을 챙기고도 승승장구 중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사표 내고 나가면 끝입니까?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보도를 보았지만 선거용인지 어떻게 처리될지는 김의겸 국회의원님 케이스를 보니까 회의적이죠. 박주민 의원은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사퇴를 했답니다. 그걸로 땡입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망이 상당히 어렵게 보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당의 과실로 발생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당규에 따라서 후보를 내지 않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이런 자세를 보였더라면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중도표를 대거 가져갔을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큰 획을 그었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더불어민주당 내년 대선도 파란불이 보였을 겁니다. 재작년 조국 문제가 그렇게 시끄러웠을 때 그때도 여론 흐름을 수용하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조국 자신도 자신의 집사람을 저렇게 감옥소에 넣고 자신의 딸이 의사가 되는데 저래 온 국민의 비난을 받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며, 특히나 미국 국무부의 한국인권보고서에 2년 연속 부패한 문재인 정권의 고위 관료로서 이름도 오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젊은 재선의 박주민 의원은 전부 자신의 탓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역시 김의겸 의원님 케이스를 보면은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저는 참 답답한데요. 문재인 정권은 참으로 뻔뻔하고 무책임합니다. 이래저래 4월 7일 재보선에서 국민의 매운 손맛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